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파운드리 이원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AI 시대가 뜨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파운드리와 메모리의 구분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 당장 메모리에는 고부가치 시장에서 최고 자리를 놓친 적 없던 삼성이 HBM에서는 하이닉스의 선두 자리를 내줬습니다. 특히 HBM은 그 표준 칩이었던 메모리의 정체성을 고객 맞춤형 칩으로 점점 이동하게 만드는 징검다리 매개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의 엔비디아 컬 테스트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미 외신에서는 이 8단에 이어서 12단까지 HBM3E의 엔비디아 납품을 위한 삼성 컬 테스트 통과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다시 HBM 시장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파운드의 경우는 AI 산업 부각과 함께 전공정과 후공정 간의 세분화가 더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징이 중요해지면서 이제는 파운드리 내에서도 핵심 공정으로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양산되는 6세대 HBM인 HBM4에서는 이 파운드리가 HBM의 가장 밑단을 형성하는 베이스 다이를 직접 만들면서 메모리 시장에 한 다리를 걸치는 형국이 됐습니다. 앞으로 순수 메모리 기업인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전문 파운드리인 TSMC 간 연합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에 맞서서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모두 하는 삼성은 원스톱 서비스 턴키 수주를 내걸면서 칩 제작의 최적화를 원한다면 삼성으로 오라는 프로모션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AI 시대를 맞아서 빅테크 스타트업 할 것 없이 AI 칩을 만들려는 팹리스가 폭주하고 있고 이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새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의 4나노 HPC 전문 노드에 칩을 맡긴 텐스토렌트라는 미국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여기 CEO가 인텔, AMD, 테슬라 등에서 일한 칩업계 구루로 통하는 짐 켈러인데요. 그가 최근 일본 니케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의미심장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짐 켈러는 엔비디아의 호퍼, 블랙엘 GPU보다 더 효율적인 칩을 설계하면서 AI 칩 가격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AI 시장이 이제 시작하는 산업으로서 AI가 스마트폰, 전기차,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기업이 더 저렴한 솔루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좋은 옵션으로 여겨지는 게 바로 엔비디아 고급 GPU인데요. 이 수천만 원을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럴 의사가 없는 소규모 기업이 너무나 많다고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제대로 서비스하지 않는 시장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AI 프로세서인 GPU와 짝을 이루는 HBM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짐 켈러는 HBM을 AI 칩의 엄청난 에너지 소비와 높은 가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는데요. 그러면서 HBM을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비용과 그것을 구축하는 데 걸리는 설계 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텐스토렌트는 HBM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가동되는 AI 칩을 만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효율적인 새 접근 방식으로 일부 AI 시장에서는 GPU와 HBM을 모두 대체할 수 있다고 자신도 했는데요.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마칩을 만들고 있죠. MPU와 LPDDR 간의 조합입니다. HBM이 없는 것이죠. 물론 짐 켈러는 자신의 시도가 갖고 있는 한계성도 인정했는데요. 이 텐스토를 비롯해서 많은 기술 기업이 더 나은 메모리 솔루션을 찾고는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기존 HBM 산업을 붕괴시키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HBM 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 것이죠. 당분간은 HBM의 큰 포션을 갖고 AI 시장에서 군림하겠지만 그것도 점점 약해질 것이라는 데는 짐 켈러가 강조한 것입니다. 이 짐 켈러는 AI에 가장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우리의 전략은 강범위한 제품에 맞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짐 켈러는 이전에도 엔비디아 쿠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혹평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짐 켈러는 쿠다는 해자가 아니라 늪 스웸프라고도 했는데요. 시중에서는 엔비디아의 GPU가 초기 AI 시장의 90% 가까이를 장악한 가장 강력한 이유로 엔비디아 쿠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짐 켈러는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이 짐 켈러는 쿠다는 마치 인텔의 아키텍처인 X86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서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기능을 추가해 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완전하고 하위 호환성을 갖게 하지만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프로그램 개발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가 쿠다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진켈러는 이런 쿠다의 맹점 때문에 엔비디아도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에 의존하는 특수목적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다소 존재한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사실 그 진켈러를 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삼성과 손잡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삼성이 4나노에서 수주한 텐스토렌트 칩은 그 아시다시피 ARM의 대척점에 서 있는 리스크5 기반 칩입니다. 그가 쿠다 X86을 맹폭하는 데는 그런 아키텍처의 폐쇄성 때문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리스크5는 아시다시피 오픈소스 CPU 설계 구조죠. 무료로 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칩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앞으로는 칩의 전력 효율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처리에 워낙 많은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연산을 처리하는 칩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인텔, AMD, 엔비디아 등 기성 칩을 외면하는 분위기로 향후에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서버에 특화된 데서 더 나가서 최적화된 칩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ARM 아키텍처 대신 리스크5를 활용하는 강력한 유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그 리스크 기반 5 기반 칩은 ARM 칩과 비교해서 칩 면적이 작고 소비 전력도 적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 단가나 유지 비용도 낮은 것이죠. 게다가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 같은 경우는 부다 소프트웨어 스택도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소프트웨어 스택이 CPU 유형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인텔과 AMD 또는 리스크5 CPU 코어에 모두 호환될 수 있습니다. 진켈러 같은 경우는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리스크5 기반 칩이 대거 데이터 센터에 장착될 것이고 특히 과학 분야와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도입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발 파운드리 삼성 입장에서는 아직은 칩 세계에서 메인스트림 위치에 서 있지 않은 리스크5 기반 칩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이 파운드리는 IP가 중요한데 ARM 아키텍처 기반 IP는 TSMC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리스크5 기반 텐스토렌트 칩을 설계하고 이를 점점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추격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종의 틈새 전략인 것이죠. 아직은 AI 반도체 메인스트림은 ARM 기반이지만 리스크5 기반으로 분산될 수 있으면 삼성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ARM 기반 칩인 엔비디아 퀄컴 또 X86 기반 칩인 AMD 칩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메인스트림 시장에서의 노력과는 별개로 경쟁사보다 더 리스크5에 공을 들일 필요성도 크다는 생각입니다. 후발 파운드리 삼성 입장에서 또 유리한 점은 AI 칩 스타트업 같은 신규 고객의 경우는 메이저 팹리스들이 갖고 있는 TSMC에 대한 일종의 경로 의존성 같은 게 전혀 없다는 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가령 파운드리를 바꾸게 되면 팹리스로서는 제작 공정에 맞춰서 최적화된 설계 도구를 제공하는 그 소프트웨어인 EDA 툴 같은 것도 다 교체해야 되는데 이런 게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새 고객을 유치하는 데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첨단 칩은 투자 비용 자체가 수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이 팹리스로서는 파운드리 교체라는 리스크를 지기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칩 제작을 위해서 첫 시도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장벽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이들 신생 팹리스로서는 칩 제작 단가 부담이 적고 작은 고객에도 더 호의적인 파운드리가 났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삼성이 메이저 팹리스 물량 대기에 바쁜 TSMC보다 더 나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AI 칩 시장이 커지면서 군소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이들 신생 칩 설계 업체와 거래 관계를 트면서 보수적인 반도체 시장에서 이들을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삼성이 4나노, 3나노 등 첨단 신공정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짐 켈러의 엔비디아 비판을 통해서 AI 시대 달라진 칩 생태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